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선거 이후에 우리 모두가 걱정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라는 자료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 심지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대요. 우리가 정확한 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앞으로 이민국 경찰이 엄마와 아빠를 찾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놓을 수 있어요. 내 딸 말이 맞는 것 같네. 우리 함께 계획을 세우자. 우선 우리는 이민자들을 돕는 우리 동네의 법률 구조기관이나 국선 변호사를 찾아봐야 해요. 반드시 인증된 법률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요. 공증 자격증만 있는 법무사나 브로커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이민 문제 상담을 할 자격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노리고 나쁜 일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법률 전문가는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자료를 살펴보면 범죄 기록에 있는 사람들이나 추방되었던 분들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변호사를 만나봐야 한대요. 둘째로,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엄마, 아빠 두 분은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찾아서 복사해놓고 중요한 서류들을 한 바인더에 모두 정리해 놔야 해요. 예를 들면 신분증, 출생증명서, 결혼, 이력, 경제, 학교 기록, 영주권 레터의 A로 시작하는 8자리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서류들이요. 변호사에게도 서류의 복사본을 줘서 안전하게 간직할 수도 있고요. 엄마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엄마가 믿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법적으로 신분에 문제가 없는 분을 나와 마티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로 지정해두고 위임장을 만드는 것도 변호사에게 요청하셔야 해요. 위임장은 혹시나 엄마가 구금센터 같은 곳에 있게 돼서 우리하고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엄마가 선택해놓은 그 분이 우리 가족들이 헤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엄마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농담하시지만 반드시 변호사하고 그리고 나와 마티를 위한 보호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또 법률 비용이나 보석금에 대비한 저축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투자발전 자금기금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확인해 놓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알아줄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에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모두 나와 함께 말해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민국 직원은 엄마 아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기입돼 있고 판사가 사인을 한 영장을 소지한 경우에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문 밑으로 영장을 밀어 넣어달라고 해서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세요. 근데 리아, 만약에 그들이 엄마의 이름이 있는 영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다면 우리 모두 침착해야 하고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해야 해요. 우리는 구속영장이 판사가 사인한 것인지 이민국에서 사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보통 이민국에서는 이민국에서 사인된 추방이나 이주에 관한 구속영장을 갖고 있어요. 판사가 사인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영장은 엄마의 이름이 정확히 써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 우리는 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경찰은 나중에 우리가 허락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는 밖으로 가서 엄마가 그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마,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에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마세요. 엄마 변호사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않아도 된대요. 우리는 우리의 핸드폰으로 그때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사건을 녹화할 뿐 아니라 경찰관의 배지 넘버, 소속, 성을 포함한 정확한 이름까지 모두 기록해놔야 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경찰관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꼭 말하셔야 해요. 우리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엄마, 아빠를 구금할지 말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분들 중에 자식도 미등록인 경우에는 굳이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혹시 이민국에서 아이들까지도 구금할 수도 있대요. 그들이 공공장소에서도 나를 체포할 수 있니? 예를 들면 공원이나 길거리 같은 곳에서 말이야. 그것은 정확히 엄마 이름이 들어있는 영장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게 없는데 엄마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등록된 시민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절대로 침착해야 하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경찰이 엄마를 불러세우면 경찰에게 내가 체포당하거나 구금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경찰관이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내가 이 자리를 떠나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라고 대답한다면 침착하게 그 자리를 떠나면 돼요. 그들이 엄마를 체포하려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획들을 생각하시고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엄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를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아빠, 그들이 식당으로 잡으러 온다 해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일단 고영주에게 그 누구도 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없이는 자기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두세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마티를 축구 연습장에 데려다 주다 경찰이 나를 불러세우면 어떻게 해야 하지? 먼저 경찰에게 아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세요. 만약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요청하면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 서류도 보여주시고요. 그들이 수색영장이 없는 한 아빠는 그 외에 다른 질문에 대답하거나 아빠 차를 수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 침착해야 하고 태어난 나라든지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 방법을 언급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고요.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름들은 모두 기록하고 절대 도망가지는 마세요. 그리고 가짜 서류나 신분증을 절대로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검문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대요. 그들이 만약 아빠를 경찰서로 데려간다면 아빠는 그곳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할 권리가 있어요. 자, 엄마, 그들이 엄마를 감금하고 경찰서에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에서 뭐라고 했었죠? 내 이름을 대할 경우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거고 서류에 서명 요청 시 거절하고 변호사와의 통화를 요청할 거야. 와, 정확해요, 엄마. 또 미리 보석금을 신청해 놓으셔서 우리가 보석금을 내고 엄마를 석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엄마는 영사관에 전화해서 이민 서류들, 혐의 내용들, 그리고 이민법원에 출석 요청서 같은 서류 사본을 달라고 할 권리도 있어요. 리아야, 내가 오라. 나도 우리가 이런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니 조금 더 안심이 된다. 엄마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어.